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7, 8월 합격 다지기 영역별 문제풀이반 강의 OT 시간인데요. 그 자료를 좀 옆에 두시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OT 계획서, 강의 계획서 출력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그죠? 그 이론반 과정에서 다룬 그 전 영역을 7월, 8월 이 9주 동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이론 개념도 다시 다지고 이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1월에서 6월 이론반에서 다룬 내용을 이제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전 영역을 다시 탄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 7, 8월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회의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합격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답안 작성 방법이라든지 내가 공부한 이론이 문제에 잘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요. 아주 귀하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셔야지 되는 그런 기간이고, 그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영역별로 출제를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다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서 그 기출 문제를 변형시키고 또 기출 문제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단서가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물론 있지만 모의고사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밀도 있는 문제들을 영역별로 이제 많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출제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문제를 내기도 해서 이렇게 9주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당연히 그죠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제 영역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영역별로 스스로 이제 자가 채점을 하신 후에 내가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 또 어떤 영역에서 조금 강점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영역별로 실전 준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답안 작성 기술을 이 시기에 좀 확실하게 감을 잡으시고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을 탄탄하게 암기하셔서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고 우리가 실전처럼 푸니까 그때 이제 답안 서술을 좀 빨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많은 서술형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탄탄하게 내 걸로 만들면서 답안 작성 훈련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별 일정을 좀 보면 우리 7월 5일이 이거 직강 기준이죠. 7월 5일이 이제 개강입니다. 1주차. 유아교육 성격하고 발달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미리 OT 강의를 미리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7월 5일 날 우리 직강 선생님들 7월 5일 인강호 선생님들은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영상 해설 강의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문제 푸는 날로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7월 5일 또는 7월 6일 인강호 선생님들 7월 6일 이날이 이 성격과 발달 영역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7월 6일, 5일이 오기 전에 그 전 일주일간은 성격과 발달에 대한 공부가 그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공부를 모두 하고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하니까. 그래서 요 강의 계획서를 먼저 올려드리고 요 OT 자료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날짜가 그 6월 29일이 일요일일 거예요. 달력을 보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풀이반 그 공부 계획을 이렇게 다시 가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일정 저랑 조금 이따 공부 방법도 보겠지만 거기에 나온 대로 일정을 잘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미리 7월 5일이 오기 전에 그 영역을 공부를 다 하시고 7월 5일은 바로 시험을 본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1주차랑 7월 12일 그리고 7월 19일 이렇게 1, 2, 3주차까지를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다뤘던 6영역을 2과목씩 묶어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가 성격 발달이고요. 2주차가 사상과 놀이가 그죠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다룰 거고 마지막 3주차가 교사론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또 두 영역이 묶여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의사, 예자, 운 이렇게 해서 총 6영역이요. 한 주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총 9주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강의 자료는 다 프린트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영역별로 1교시, 2교시 시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교시 시험지랑 2교시 시험지가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영역에 우리가 이제 이론반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했지만 그래도 추가 자료들이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할 때 이제 제공해 드린다는 거고요. 강의 진행 방식을 한번 보면 어찌됐건 매주 1, 2교시로 나눠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전에는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뭐 1교시가 문제의 양에 따라 그 영역별로 문제 양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요. 문제 양에 따라 뭐 80분일 수도 있고 뭐 90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교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 한 10분, 15분 갖고 그리고 바로 2교시 시험을 또 연속해서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점심시간을 이제 가지시는데 점심시간은 사실 2교시 시험 시간도 문제의 양에 따라 또 이렇게 할당되는 그죠? 시험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점심 시작 시간이 좀 매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동적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항상 해설 강의는 1시부터 할 거라서요. 점심시간이 1시간인 주도 있을 거고 뭐 1시간 10분인 주도 있을 거고 시험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점심시간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 시험 종료 후에 바로 이제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답안지를 배부해 드려요.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그거 이제 채점을 하시면 되고 인강원 선생님들께서도 시험을 이렇게 다 보시고 스스로 자가 채점을 꼭 하신 후에 해설 강의를 들으셔서 틀린 부분에서 해설을 다시 들으셔야 그렇죠? 이해가 또 잘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용하셔갖고 채점하시고 바로 1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이 시험인 거는 매주 동일하죠. 다만 1, 2교시 시험 시간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고 1시부터는 항상 그 시험 본 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문제 접근 방법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론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개념을 좀 다지고 이러면서 실전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강의 진행 방식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9주간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수강생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실전과 같은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직강 선생님들은 시험이 9시가 시작이라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강의실 문을 이렇게 잠그게 돼서요. 입실이 불가하고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시험을 진지하게 보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입실이 불가하다는 거 꼭 생각하셔서 8시 50분까지는 그죠? 최소 강의실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중에는 역시나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뭐 택시를 하시거나 이러는 것도 불가하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정말 실전과 같은 그런 자세로 충실히 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스스로 그죠? 이렇게 잘 환경을 통제하셔갖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강의 자료에 그 매주 시험지 있죠. 1교시, 2교시 시험지에 그 시험 시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00분이면 100분 제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학원에 오면 시간이 안내가 될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물론 시험지 위에도 시험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갖고요. 실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시고 해설 강의 열심히 될 것 같고요. 이강원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 자료는 매주 금요일 날 18시 정도에는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오시면 당연히 배부를 해드리는 거지만 이강원 선생님들은 자료 출력은 미리 하실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고요. 해설 강의 영상은 일요일 날 낮 12시에 올라가는 걸 이제 참고하셔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시험을 미리 보고 한참 있다가 해설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그죠? 그날 당일 직강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인강원 선생님들도 그래야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시험 데이로 빼고 해설 강의도 듣고 이러는 날로 빼고 남은 6주가 이렇게 공부를 이제 복습하는 걸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자료는 올라가지만 일요일이나 혹은 월요일이나 이런 날을 이제 시험 보는 날로 직강과 같은 스케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공부 계획을 한번 보면요. 9주간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골든타임 이렇게도 말하죠.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날도 더워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1월부터 또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7, 8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9, 10월에는 사실 무엇인가를 막 만회해서 이렇게 막 쫓아 올라가기가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7, 8월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그러니까 1월, 6월 동안 내가 암기가 부족했어. 강의는 들었지만 제대로 내 걸로 내면하지 못했어 하는 선생님들도 이 7, 8월을 잘 보내게 되면 충분히 탄탄한 암기를 받쳐서 이제 9, 10월에 적용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7, 8월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획을 이제 탄탄하게 세워야겠죠. 그래서 9주간의 전체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일단 9주간의 전체 계획,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한 주 계획과 그 한 주 일주일 계획 안에 또 하루하루 계획이 그죠? 이렇게 잘 연속성 있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 계획 수립 시 그 주에 시험 볼, 우리가 이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우리 인강 선생님들 일요일에 시험 볼 영역을 우리가 시험 영역 또는 뭐 주 영역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요. 이것만 다뤄서는 안 되고요. 다른 영역 하나를 추가하셔갖고 뭐 추가 영역 또는 부영역 이런 것을 이제 추가하셔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2개 파트는 끝날 수 있도록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7, 8월 기간 동안 전체 영역을 2번은 이렇게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 밑에 6번에 나와 있는 그 9주간의 공부 계획, 일주일에 이제 2영역씩 이렇게 붙여서 공부하는 그 일정표를 좀 한번 보면요. 일단 1안 볼게요. 1안은 1주부터 9주까지 시험 영역 배치된 게 우리가 매주 시험 보기라고 한 우리 아까 앞에서 본 강의 일정, 그거에 따른 시험 영역이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주가 지금 7월 5일이라고 만약에 거기 위에 날짜를 적어 놓으시면 결국엔 이 성격과 발달을 7월 5일 토요일에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격 발달과 밑에 있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 공부하는 그 주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그죠? 일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성격과 발달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암기하셔갖고 시험 볼 대비를 다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한 영역을 추가한 거예요.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이제 추가해서 그 부분을 또 다지는 거죠. 자, 그리고 2주 했는데 2주에 사상하고 놀이에요. 얘는 지금 또 7월 12일이 시험일이잖아요. 그러면 요 2주 공부는 7월 6일부터, 그러니까 7월 5일 날 우리 지강 선생님들 시험 1주차 거 보시고, 그 다음 일요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7월 11일까지, 그죠? 이렇게 또 2주 사상과 놀이 그리고 의사소통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시험 영역은 강의 일정대로 쭉 쫓아가는 거고요. 밑에 추가 영역을 한번 보면 이제 3주 단위로 끊어서 1, 2, 3주 차에는 신의사를 이제 붙여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4, 5, 6주 차에는 이제 신의사가 시험 영역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추가 영역은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 부분을 이렇게 이제 주차별로 붙여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자연 운영이 또 7, 8, 9주 차에는 시험 영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격 발달 사상 놀이 이제 교사 부모 교육론을 다시 내려와서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체 2번 이렇게 회독할 수 있도록 마스터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안이고요. 2안도 똑같습니다. 2안도 전체 2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시험 영역은 강의 일정이니까 그대로 배치하시되 이제 1주부터 4주를 한 덩이로 묶고 5주부터 9주를 또 한 덩이로 나눠가지고요.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4분의 1씩 다 쪼개서 매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걸 4등분해서 이제 4주간 나눠 놓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4등분하고 예술 경험도 4등분하고 사회관계도 4등분하고 자연탐구도 4등분을 해서 이제 4분의 1 범위를 다시 또 5일로 나누는 거죠. 5일로 나누어 가지고 혹은 6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일 반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를 아주 조금씩 매일 섞어 가지고 그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여러 영역이 막 이렇게 교차 학습이 일어나도록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우리 2안을 쓴다 하더라도요. 의사소통을 내가 공부해.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의 언어의 성격부터 구조, 기능하고 그 다음 뭐 있나요? 언어 발달 이론? 그리고 음성 언어 발달? 맞죠? 그리고 이제 뭐 문식성 발달? 그리고 언어 교육, 우리 발음 중심부터 해서 했던 언어 교육 접근법하고 문학 교육 이렇게 있을 때 이번 주에 내가 의사소통을 조금 이렇게 떼놨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부분이 뭐 언어의 기능과 언어의 뭐 어떤 뭐 음성 언어의 발달 부분을 내가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전체 체계는 매번 세우시고 내가 지금 이 전체 영역 중에 어느 부분, 일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시면서 쫓아가셔야지만 공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영역이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 뇌는 더 효율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섞으실 때는 그 영역의 전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를 먼저 잡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시면서 계획 이제 공부를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영역을 이렇게 조금씩 다 나눠 갖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이제 5주부터 9주차까지의 그 이 안의 부분을 보면은 또 요거는 이제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요 부분 5분의 1씩 또 나눠 놓는 거죠. 5등분 해서 매주 이렇게 섞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1안이든 2안이든 우리 선생님들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되, 다만 일주일에 반드시 2과목 이상, 그쵸? 이렇게 전체 2회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치밀하게 이제 9주간의 공부 계획을 나름 큰 흐름을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주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한 이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과정에서 틀리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개념을 다시 다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 인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은 1주차 강의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을 실제로 본 7월 5일 날 또 다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문제를 오려 붙이거나 아니면 문제와 답을 모두 이제 오답 노트에 옮겨 적거나 이런 방식은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죠. 이 오답 노트는 언제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들? 다시 다 재암기하고, 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들었어요. 내가 틀린 게 무엇인지 확인이 됐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다 재암기를 먼저 하세요. 다시 보완을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한 걸 토대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오답 노트는 문제 내용을 다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기출문제 인출 키워드 자료처럼 핵심 단어들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내가 성격에서 틀린 거 무엇인지 그런 키워드만 적어 놓고, 그걸 이제 수시로 보시면서 이제 뭐 자투리 시간에, 쉬는 시간에 뭐 이동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내가 틀렸었고 다시 개념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다시 개념을 다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짚는 거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 인출하는 용으로 이렇게 오답 노트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오답 노트가 근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10문제 중에 총 10문제였어. 근데 그 중에 8문제는 맞췄고 2문제를 틀렸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오답 노트를 2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좀 특수하게 10문제 중에 1문제 맞추고 9문제 다 틀렸어. 이러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지금 7, 8월에 다시 새롭게 암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보다 이 답안지,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답안지를 통째로 들고 다니시면서 문제를 떠올리면서 답을 다시 외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양에 따라 선생님들 조금 접근하셔서요. 너무 많이 틀렸어 그랬을 때는 사실 오답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다시 이론을 그죠 꼼꼼하게 전체를 다져야 된다는 또 것을 시사하니까, 그럴 때는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전 영역을 다시 암기하시고 모범 답안 활용하셔가지고 내용 인출하고 이러는 작전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상반기 공부 이제 잘 따라오시고 또 일주일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탄탄히 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뭐 100문제 중에 내가 한 15개 틀렸어. 그럼 그 15개 정도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투리 시간에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는 사실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문제 틀리는 양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시고, 만들 때는 이렇게 모두 문제 내용을 답과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 내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단서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양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두껍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갖고 자꾸 인출하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암기는 역시나 우리가 상반기 해왔던 것처럼 하반기도 매일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문 암기 당연히 반복하시고 회의실도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보던 대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일정 시간 투자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사실 매일 해야 될 게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건강 안전 부분도 매일 반복을 해야 되고, 법규도 그렇고요. 또 논술 공부도 매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주간 일정표 예시 보면서, 주간 공부 계획 예시 보면서 매일 해야 될 것들을 매일 해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방법입니다. 상반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책을 보고 읽거나, 그죠? 자료에 의존해서 계속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암기가 제대로 되어서 시험에 맞게끔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인출해서 꺼내갖고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로 설명하고 백지에 쓰고, 그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꾸 구조를 만드셔갖고 내용을 인출하고 이러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책을 보고 읽는 공부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책을 다 덮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하듯 정말 중얼중얼하면서 내가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요. 그렇죠? 내가 수학 영역에서 측정하기와 관련해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볼게 해서 측정하기에 이제 책에도 세우는 거죠. 뭐 있어요? 제일 먼저 비교부터 시작해서 서열하기부터 해서 측정 활동에서는 뭐 단위 문제부터 다루고 그다음에 측정의 속성, 그다음 측정의 기술 이런 것들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를 먼저 세우면서 이제 내용들을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말로 계속 인출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적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 나오진 않지만 2013부터 2025까지 기출 문제 우리 공부했던 것들 선생님들 하반기에도 계속 안고 가셔야 합니다. 그죠? 영역별로 공부하실 때 교재 이론 공부 플러스 그 영역에 기출문제 붙여갖고 공부를 하시고 시험 보러 오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7, 8월 영역별 문제 풀이면 일주일 공부 계획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거기 자료를 보면요. 3쪽에 이게 지금 2주차 공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2주차라 하면 7월 언제가 되나요? 12일 토요일 날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 7월 12일 토요일 날 사상하고 놀이를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7월 6일부터 지금 여기 있는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7월 6일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여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첫 번째 칸에 있는 얘가 지금 며칠이겠어요? 7월 5일이겠죠? 7월 5일 우리 1주차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격 발달 시험 보고 해설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틀린 문제 얼른 야무지게 내 걸로 딱 챙기고 다시 반복 암기해서 그죠? 내 걸로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 이제 일요일부터가 이제 2주차 공부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일요일, 월요일이 7월 6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7월 11일까지입니다. 11일. 그죠? 그래서 12일 날 시험을 보니까요. 이제 그걸 참고하셔갖고 한번 계획표를 볼게요. 우선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부터 먼저 배치된 것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고시문, 회의실, 그죠? 1시간 배치됐네요. 그 다음에 법규, 또 30분 정도 배치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랫부분에요. 야간에 8시 30분 보면요. 논술 공부 시간 1시간씩, 논술 공부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매일 논술 공부 1시간씩 하셔야 하고, 그 다음 이제 9시 반부터 10시 반 1시간 정도를 또 건강안전을 또 역시나 건강안전은 이제 한 주에 딱 내 걸로 만들기에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주 테마별로 나누셔갖고 매일 테마별로 나누셔갖고 매주 반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해야 될 것으로 배치가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요. 시험 영역과 추가 영역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럼 시험 영역은 지금 이게 2주차 계획 아니니까요. 사상하고 놀이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사상 놀이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대별로 쪼개서 영역을 다 소영역을 배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그 시간 한 3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범위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쵸?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요일 날은 다행히 오전에 휴식해놨는데 사실은 토요일날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내 걸로 개념을 다시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야간 시간으로 부족해. 그럼 일요일 오전까지 가셔야 되죠. 그죠? 일요일 오전에도 다시 그 부분을 좀 다지는 데 시간을 쓰셔야 하고요.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추가 영역이 바로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추가 영역은 이게 의사소통을 우리가 하기로 한 우리 아까 그 9주간의 공부 계획에 보면 일안에 성격이랑 발달할 때는 동작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건강안전도 좀 전체적인 테마를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 보면은 2안이 아니고 1안의 2주차에 보면은 사상하고 놀이를 시험 영역으로 공부하시면서 그때 의사소통을 그죠 추가 영역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 계획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역시나 이렇게 5일간 쪼개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할지를 배치를 해놔야 되죠. 자, 그리고 또 야간 시간에는 시험 영역을 또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사상
놀이도 놀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고전적 놀이 이론, 현대적 놀이 이론, 놀이 발달, 이렇게 다 쪼개놨습니다. 그죠? 사상도 고대부터 코메니우스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로크부터 해서, 그죠? 페스탈로치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상과 놀이를 막 섞어가지고 지금, 그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영역 다 나누어 갖고 5일간 공부하는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다 드러날 수 있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계획표에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특이점은 이제 금요일 날 좀 보시면요. 금요일 날은 시험 전날이죠. 시험 전날은 해당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상하고 놀이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으로 금요일 날은 성격 발달 복습을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 영역에 대해서 보지 않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진짜 내가 장기로 잘 저장해 놨는지를 확인하는데 되게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오셔서 우리가 9시가 시험이면 그때까지 막 사상이랑 놀이를 들춰서 보다 보면 방금 봐서 이게 지금 기억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장기 기억에 들어서 제대로 들어가서 그죠?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날 아침에도 지금 우리 시험 보는 날 아침에도 보면 고시문 암기 회의실 공부잖아요. 이처럼 그 영역을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틀려도 되니까. 틀리면 틀리는 대로 내가 이게 뭔가 좀 어설프게 저장이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니까요. 금요일 하루 통째로 이제 다른 영역을 공부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이제 임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선생님들. 많이 틀려도 되니까 그래야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날은 다른 영역을 배치합니다. 얘가 지금 2주차 계획이라서 이렇게 좀 나름 얌전한데요. 우리가 이제 3주차, 4주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 앞서서 했던 1, 2, 3, 4주차의 그 오답 노트, 내가 틀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복습을 이제 이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오답 노트는 이제 수시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 예를 들면 사상하고 놀이할 때 그 중간에 한 5분 정도 내가 오답 노트에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들춰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투리 시간 활용을 잘하는 것이 또 이렇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거라서요. 그것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키워드 자료, 우리 상반기 때 했던 거, 그리고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은 항상 곁에 두시고 여러 영역을 그냥 마구 섞어가지고 내도 조금 쉴 겸 우리가 사상하고 놀이에 막 매몰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운영편의 어떤 교육과정 유형을 좀 이렇게 봐. 그러면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잖아요. 이렇게 또 환기가 되니까. 그런 기회로 자꾸 삼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이거 참고하셔갖고 이제 구주 계획을 딱 세워지면 이제 매주 이렇게 주간 공부 계획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탄탄하게 세우셔가지고 일주일 이렇게 허투루 쓰는 시간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일 공부 계획이 얘가 있는데요. 얘는 앞서 있었던 부분과는 조금 또 다르게 이렇게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회의실 공부는 항상 이제 뭐 아침에 제가 이제 주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편이긴 한데요. 법규라든지 건강안전 이런 것들은 언제 추가하든 우리 선생님들 자유롭게 그죠 시간대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 단위로 또는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셔야 하루가 그죠 이렇게 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감 있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실행한 것은 지우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우면서 운영을 하시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일일 공부는 주간 공부 계획에 이제 근거해서 세우시되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오늘은 뭐뭐 해야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요. 선생님들 다 타임테이블 만드셔가지고 내용을 조금 배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지금 여기 보면은 공부 시간이 엄청 그죠? 이거 온종일 공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임용 이제 상반기와 다르게 지금 이 7, 8월 기간 동안은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오로지 임용에 다 집중을 하셔야 좀 이렇게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 에너지 뭐 잠재력은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군데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쓰면요. 당연히 이 임용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좀 제거해 놓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임용 공부에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임용에만 온전히 힘을 쏟아야 그죠?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해서 또 내년부터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해야 할 것들을 또 이제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계획해 놓은 공부를 운영해 나가시면 그렇게 그냥 묵묵히 가시면 이게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내가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여러 주변 환경 정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 공부 계획도 이렇게 치밀하게 잘 세우셔갖고 운영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거기 밑에 보면 힘들수록 back to the base 해놨는데 기초 기본을 자꾸 다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 그 안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우리가 이제 이론반에서 했던 부분들을 계속 내가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에서 이 내용을 또 들여다보시고 얘도 만드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적용 사례도 생각해 보시고 이러는 과정을 밟는 것이 여러 것들을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기본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7, 8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뭐 골프 프로 선수들도 좀 시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이렇게 좀 힘들 때는 다시 이렇게 1m 거리 퍼팅 연습만 100번 반복하듯이 기초 기본을 다지는 방식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우리도 다시 회의실 다시 파고드시고 여러 영역별 이론, 기초 이론 다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면서 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장 보면요. 요거 재밌는 그림이죠, 선생님들.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목표를 딱 정하고 이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갈 때 위에 유어 플랜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굴곡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밑에 리얼리티 보세요. 실제는 이렇대요. 네, 성공 지점까지 가는 길에 정말 많은 그쵸 장애물들이 있네요. 예. 게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가운데 지금 물이 이제 차 있는 그 구덩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빠질 수도 있는 7, 8월이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다가 우리가 슬럼프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겪어야 할 그게 이제 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슬럼프를 경험하고 거기서 벗어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내 머리 시나리오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들구나. 조금이라도 좀 쉬고 다시 좀 이렇게 의지를 다지면서 몰두할 수 있게 내 몸을 정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난관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합격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또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것만 극복하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들 다시 좀 심기일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슬럼프를 겪는데요. 이 슬럼프에서 조금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이제 이를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좀 어떤 몰입 이런 것들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티기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막 신나서 항상 활기에 넘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죠.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감도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합격생들도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누구나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그래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더 합격을 위해 다가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얼른 불안이나 뭐 이런 두려움을 좀 떨쳐내시고 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행위를 할 때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하고 이럴 때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에 몰두해서 뭘 암기하고 인출을 하면 그 순간은 불안,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계획한 거에 좀 정진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면서 7, 8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목표랑 공부계획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자투리 시간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생의 차이가 여가 시간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도록 좀 이렇게 잘 밀도 있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자투리 시간까지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9주간 공부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저하고는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이 뒤에 나와 있죠, 선생님들. 얘는요.
우리가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이 1교시, 2교시 시험으로 이렇게 그죠 오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1교시 시험만, 2교시는 아니고요. 1교시 시험만 답안 작성지에 우리가 답안을 옮기는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가 만약에 10문제야. 그러니까 대문항 10문제. 그러니까 소문항이 뭐 안에 뭐 4개나 5개가 3개, 4개, 5개 이런 게 붙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이제 그걸 답안 작성지에 옮겨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2교시는 바로 시험지에 푸시면 돼요. 2교시는 답안지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1교시만 드릴 건데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이렇게 답안 작성 서식이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이렇게 해서 5회발 답안지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그거 우리도 형식 같은 걸로 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사항 답안 작성 시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고 1주차 시험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답안 작성 방법 좀 보면 응시자 유의사항입니다. 5번 볼게요. 네, 5번에요.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문제풀이반부터 작성하실 때 샤프펜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예, 검은 색깔 볼펜을 이용을 하시는데 번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걸로 내가 이렇게 글을 쓰기에 조금 좋은 그런 어떤 펜을 선택해 두시고요. 역시나 지우개를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거기 어디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수정을 할 때 12번에 나오죠. 답안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죠. 그래서 수정을 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라든지 수정액 이런 것들을 수정한 경우는 답안이 이제 채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실전에도 이제 실전과 같이 우리 문제풀이반부터 적용을 하셔야 하고요. 다시 6번 올라갈게요. 답안을 작성하는데 칸이 부족해 이럴 경우에는요.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 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뒤에 봤던 서식에 보면 일정한 이 어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근데 서술할 게 너무 많은 그런 문제야. 그럴 경우에는 이 서술하는 란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로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조금 좁지만 이렇게 두 줄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다시 와서 8번 보겠습니다.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문항이 3번이야. 그러면 이렇게 3번 하고 나서 거기에 보면 문항 3하고 이미 문항 3을 적는 그 란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대문항 3번에 보면 소문항 1번, 소문항 2번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보면 그죠? 소문항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걔를 쓸 때 소문항 1 하소 이렇게 숫자랑 기호 다 쓰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기억이라고 답안지에 있으면 기억, 니은이면 니은 이렇게 기호까지 다 옮겨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소문항 2번의 답을 또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또 소문항 3번의 답을 이렇게 진술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항 번호와 하위 문항 번호와 기호가 있을 때는 기호까지 모두 답안지에 같이 쓰면서 여기 옆에다가 이제 전도식기 내가 찾은 답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전도식기 여기 주관적 재생 이런 거 재생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는 거죠. 만약에 서술형인데 답안란이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줄을 더 이렇게 추가해서 긋는 방식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셔갖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9번은 문항 번호를 확인해서요.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란에만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이렇게 해서 그 문항에 대한 답을 적는 칸이 아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걔를 막 섞어갖고 하고 내가 화살표로 임으로 바꿔놓고 이러면 하나도 채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 3이라고 적혀 있는 문항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문항 3에 대한 답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10번 보겠습니다.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을 밑줄을 긋거나 기호를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절대 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별표를 한다거나 체크 표시를 해놓는다거나 이러는 거는 또 채점자와의 어떤 또 나름의 또 사인으로 또 여겨질 수도 있고 부정의 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뺀 표시라든지 삽입 표시 같은 거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주관적 채색해서 있으면
여기에 내가 앞에다가 하나를 뭘 더 넣어야 되고 여기다 자신의 감정에 따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치고 싶어 그러면 채색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내용을 다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주관적 표현 이렇게 내가 고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술에서 썼던 여러 가지 뭐 뺀 표시 같은 거, 전도식기에서 전을 뺄 거야 이런 것도 다 허용한다는 건데 보통 이제 두 줄로 지워도 되고요. 두 줄 지우기 해도 되고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줄 지워서 위에다 고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교정부를 내가 꼼꼼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특수한 어떤 뭐 부정행위로 처리하진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으로 인정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 교사의 말에서 두 가지 찾아 쓰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만 써야 되는데 세 개를 썼어. 그러면 아무리 이제 세 번째 답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앞에 거 두 가지만 매기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쓰라고 하는 가지수를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그에 맞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12번에 아까 했지만 두 줄로 그어라.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쓰지 말아라. 이 부분 염두에 둬야 되고요. 15번에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라는 부분 좀 볼까요? 다른 문항 답안란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답을 쓰고 임의로 이렇게 뭐 화살표를 긋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 것. 이거 채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문항란에만 그 문항에 대한 답을 써야 하고요.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쓴 부분 그랬는데 요건 이제 우리 답안지를 보면 주변에 여백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막 나간 것들은 채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문항란에 그 바깥 아웃라인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부분 그래서 펜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번지지 않도록 제출을 했는데 다음 사람 답안지랑 내 답안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지지 않는 그런 볼펜 검정색 잘 선택하셔서 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글씨가 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번지지 않아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필로 작성하면 안 된다 했고 수정 테이프 쓴 거 이런 것들 다 채점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암시 표시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별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하게 뭔가 기호를 쓰는 걸 안 된다고 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죠. 좋아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응시자 유의사항이고요. 올해 이제 우리가 시험 11월이면 보통 10월 정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응시자 유의사항을 올해 걸 또 올려요. 그래서 매년 유사하긴 한데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안내를 드리고요. 요거 준수해서 이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이렇게 그죠? 일단 먼저 문항 1에서 가로로 옆으로 문항 2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그죠 문항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잘 지키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문항 1을 한 다음에 문항 3란에다가 문항 2의 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나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꼭 요거 문항란 지키셔야 되고 화살표 바꾸거나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문항란 바깥으로 답이 나가지 않도록 그죠? 그 선을 잘 지켜서 답을 작성하면 되겠죠. 좋아요. 우리 다음 마지막 장이에요. 올바른 답안 작성 예랑 수정이 필요한 답안 작성 예 좀 보면요. 일단 올바른 답안 작성 예를 보면 문항 6번에 대한 건데요. 소문항 1, 2, 3 다 써주고요. 소문항 1에 원기호 1, 2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다 옮겨줬죠. 요거는 이제 문제지에 있으면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도식기고 소문항 2에는 뭐 C 하고 나서 도식기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도 잘 정돈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기 좋게 담아냈습니다. 자, 게다가 그 오른쪽에 문항 11번도 보면요. 지금 3번에는 뭔가를 삽입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채점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삽입 기호를 넣고 나서 보존 개념의 결여로 이런 말을 그죠? 삽입을 했죠. 이렇게 삽입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지운 표시도 보면요. 두 줄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줄로 그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수정이 필요한 걸 한번 보면요. 일단 그 문항 6번은요. 맨 아래에 지운 표시 좀 보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마구 그냥 막 이렇게 지워버렸죠. 두 줄로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운 표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고요. 유의사항이 있는 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항 11번 답을 보면 이 경우는 소문항별로 좀 줄을 바꿔서 답을 써주는 게 훨씬 더 그죠? 이렇게 답을
읽어내기가 쉽죠. 근데 얘는 줄줄줄 이렇게 나열해서 썼거든요. 밑에 이렇게 공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소문항 1, 소문항 2 요거는 좀 이렇게 줄을 바꿔서 위에 올바르게 작성된 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줄란이 부족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래 한 세 줄 정도는 이렇게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죠 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얘가 A4가 아니라 B4 사이즈의 답안지라서요. 줄을 이렇게 더 추가를 해도 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는 또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줄줄줄 연결하지는 마시고요. 예, 소문항별로 줄을 바꿔가지고 답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1주차 7월 직강원 선생님들은 5일,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6일부터 시작되는 그 1주차 시험부터 1교시 답안지를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OT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도 참고하셔갖고 이제 6월 29일부터 1주차 시험 볼 수 있는 공부 계획 탄탄히 세우시고 충실히 공부하셔서 시험 100점 받을 수 있도록 1, 2교시 시험 다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개강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